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넥스의 NI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HP 아루바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킹 속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센터 오브 데이터 HP 아루바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킹 소개라는 주제로 데이터 센터용 HP 아루바의 네트워크 제품 및 기능 소개와 함께 베이넥스의 서버 및 스토리지를 소개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션 발표 끝나고 간단하게 Q&A를 진행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또한 웨비나 이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트콘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베스트 질문 및 설문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추가로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국 HP 아루바 박정무 매니저님의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킹 소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아루바 카테고리 매니저 박정우입니다. 아루바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무선 네트워크 제조사, 클리어패스 제조사 또는 액세스 스위치나 PoE 스위치와 같은 캠퍼스 네트워크 전문 벤더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루바는 몇 년 전부터 단순히 무선 네트워크나 캠퍼스 네트워크만 포커싱하기보단 이제 토탈 네트워킹 벤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분야부터 SD-WAN 분야, 클라우드 네트워킹 분야까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토탈 엔드-투-엔드 네트워킹 제조사로서 아루바의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루바는 데이터 센터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합소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 불려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엣지 환경에서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되고 처리되기보다 외부에서 생성되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엔드포인트 단말, IoT 단말 등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집합하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이젠 데이터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엣지 투 클라우드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레거시 방법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엣지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중간의 역할로서 데이터 센터까지 기존과 같이 분산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아키텍처 모델과 복잡하고 무거운 IT 운영 도구들을 이젠 버리고 좀 더 가벼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과 운영 간소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센터 오브 데이터, 즉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데이터가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연결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트렌드 속에서 네트워크 관리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IT 인프라 관련한 요청이 하루에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들은 상당수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잡일의 시간이 대부분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업무 처리가 또 늘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객분들은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IT 운영 작업은 반복되고 있는 이런 IT 운영 작업을 자동화 처리하고 또 누군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면 그 남은 시간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IT 인프라 팀은 실제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버퍼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맞춰서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IT 비용에 대해서 수시로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하면서 성능을 포기해서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동일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안고 있고 많이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아루바는 데이터 센터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해 봤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를 통해 단순히 네트워크 패브릭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VMware나 뉴타닉스와 같은 환경과 연동을 해서 S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배포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와 대역폭, 인터페이스를 갖춘 아루바 CX 시리즈는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절한 스위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이즈별로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캠퍼스 환경부터 소규모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까지 모두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리자가 각각 다른 운영체제와 모델로 관리 포인트를 늘리고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HP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센터 제품군들, 서버와 스토리지, 심플리비티, SAP 하나 등등 다양한 솔루션과 이미 R&D 차원에서 맞추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HP 데이터 센터 시스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손쉽게 연동하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신규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벤더사와 엔지니어 간에 같이 작업을 하고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핑퐁을 치고 이슈사항들을 찾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HP 시스템과 아루바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루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핵심, 바로 CX 스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CX 스위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체제의 아루바 CX 운영체제가 동작하고 있는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루바 CX 스위치는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설계돼서 차세대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2 액세스부터 데이터 센터 영역까지 단일 운영체제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운영자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루바 센트럴과 내장된 네트워크 분석 엔진을 통해서 기존 대비 훨씬 더 높은 가시성과 지능형 구성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도 VXX와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등과 같이 아루바 CX만의 특화된 기능들도 있습니다. 아루바 CX 운영체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운영체제입니다. CX 운영체제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모듈화, 프로그래밍, 복원력,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각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추가나 삭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위치 기능들이 100% REST API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파이썬과 같은 자동화 도구를 통해 모든 기능들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운영체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상할 수 있고 운영 환경을 계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루바 CX 스위치는 가상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VSF라고 하는 스태킹 기술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 제품군들은 VXX라는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듀얼 컨트롤 플레인으로 2개의 스위치가 각각 따로 운영이 되면서 컨피그는 서로성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 환경에 필요한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VOQ 기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한쪽의 목적지로 몰리는 환경에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VOQ 기능을 통해서 고용량 스토리지나 인덱싱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높게 몰리는 환경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럼 아루바 CX 스위치 포트폴리오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운영체제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면 네트워크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많은 네트워크 벤더들은 각 요구사항과 환경에 맞는 라인업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른 네트워크 운영체제와 기능을 갖게 되었고 관리자나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번 다른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단일 환경의 포트폴리오라면 디자인과 아키텍처가 단순화되고 IT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아루바 CX 스위치의 에이직 칩셋입니다. 아루바는 기존 6세대 칩셋에서 7세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7세대 에이직 칩셋으로 아루바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했고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루바는 30년에 가까운 에이직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6년 HP의 1세대 에이직 칩셋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 7세대 에이직 칩셋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술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이번 7세대 칩셋까지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에이직 칩셋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아루바는 CX 포트폴리오를 완성합니다. 가장 엔트리급의 6000 스위치부터 데이터 센터 TOR과 코어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는 8000 시리즈 스위치들까지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펜산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CX만까지 고객의 환경이 어떠한지,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떠한지, 원하는 사양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영역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아루바는 이러한 옵션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0G TOR 스위치부터 25G TOR 스위치 등 다양한 포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높은 40G라든가 100G급의 스위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원유 박스형이 아닌 셰시형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10G가 아닌 원지 구성으로 TOR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매니지먼트, 패블릭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루바 CX 스위치는 100% REST API를 제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자동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넷에디트나 NA와 같은 아루바가 제공하는 특정 솔루션뿐만 아니라 NXX를 통한 오버레이 구성이라든가
파이썬 스크립트, 엔저블 플레이북 활용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이 아루바 CX 스위치를 통해서 다양한 자동화 환경을 유연하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루바는 이러한 자동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나 SDK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루바 제품을 활용해서 자동화뿐만 아니라 대시보드를 만든다든가 서드파티와 연동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아키텍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3계층 환경으로 TOR 스위치 위에 애그리게이션, 그 다음에 코어 스위치를 구성하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TOR 스위치를 VSX와 같은 가상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고가용성 환경을 구성하고 그 상단까지 L2, L3 패브릭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가상화나 컨테이너 환경이 보편화되고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는 리프 스파인 형태의 구조로 변경이 되고 리프와 스파인 중간은 L2 패브릭부터 VxRay나 EVPN 환경을 활용해서 L3 패브릭까지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아키텍처 중에 아루바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더 권장하고 있을까요? 현대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서 VxLAN을 통한 리프 스파인 구조가 과연 필수적일까요? 다양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아키텍처가 있지만 많은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제조사는 리프 스파인 구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센터 환경에 따라서 리프 스파인 구조가 아닌 코어 스위치로 직접 연결되는 환경이나 중간에 액세스 스위치를 두고 연결하는 스타 토폴로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네트워킹을 원하는지, 어떤 모습의 데이터 센터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루바는 다양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환경에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함께 운영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1계층 또는 2계층이나 3계층의 데이터 센터 환경을 구성해서 렉과 서버 사이에 L2, L3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유연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인 리프 구조로 구성해서 미래 성장까지 고려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데이터 센터 환경의 예제를 살펴보면서 아루바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캠퍼스 환경과 분리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환경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캠퍼스 환경에 연결해서 통합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규모가 크다면 통합 환경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캠퍼스 환경과 데이터 센터 환경은 그 목적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 포인트에 대한 대응과 보안 정책을 각각 달리 설정해 줘야 합니다. 캠퍼스 환경과 통합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각각 분리된 정책을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데이터 센터와 캠퍼스 환경을 분리한다면 이런 분리된 정책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아루바의 TOR 스위치와 코어 스위치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위치 쌍은 VSX를 통해 가지고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TOR 스위치를 확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규모를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L2 구성이기 때문에 베코나 구성이 아주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 스위치의 물리적 포트 수에 따라서 확장 가능한 수가 제한되는 것이 또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구성할 때 코어 스위치 포트 수나 확장성을 고민해가지고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리프 스파인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리프 스위치는 전통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VSX 기술을 사용하지만 스파인 스위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스파인 스위치는 2개부터 많게는 8개, 그 이상까지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렉과 렉 사이에 대역폭을 높일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머신이라든가 컨테이너 등으로 데이터 센터의 호스트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S3 패브릭을 통해서 오버레이를 구성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더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신의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자는 더 높은 보안 사항들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시각화해서 전반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기를 원하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을 통해 가지고 방화벽 하단의 렉과 렉 사이의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 차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에서 트래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중앙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트래픽을 특정 위치로 우선 다 보내고 다시 분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림에서처럼 렉 A의 서버가 렉 C의 서버로 통신하기 위해서 또는 렉 B의 서버가 같은 렉의 서버랑 다시 통신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렉 E의 스위치로 우선 가서 다시 서비스가 재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레이턴시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설계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비쌀 뿐더러 트래픽의 낭비도 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산형 아키텍처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각 호스트마다 방화벽 기능을 적용하고 각 호스트 또는 호스트 밑에 VM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이 높고 또 오히려 호스트 서버에 높은 리소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는 분산 서비스 아키텍처를 호스트가 아닌 스위치에 구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CX 스위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펜산도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저희가 파트너십 맺어서 협업을 통해 펜산도의 L4부터 L7까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스위치 자체에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CX만 스위치는 업계 최초의 분산 서비스 스위치로 기존 데이터 센터 스위치계의 ASIC과 차세대 데이터 처리 장치 프로세서와 같이 결합을 해서 유선 속도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스테이트풀 서비스를 인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출시에서는 저희가 방화벽과 플로우 로깅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향후 계속적으로 IPsek과 같은 암호화 처리, 그다음 NAT, 로드 밸런싱 등의 기능들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스위치는 모든 포워딩과 같은 그런 스위칭 기능들은 저희 T3 에이직에서 수행이 되게 되고요. 스마트 스테이트풀 서비스는 두 개의 펜산도, 엘바 에이직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은 데이터 센터의 렉과 렉 사이의 트래픽을 제어하고 세그멘테이션하는 기능만 우선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버전 업데이트에서는 트래픽 암호화라든가 로드 밸런싱 같은 그런 고급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버전 업데이트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산 서비스 스위치, CX만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서버와 서버, 호스트와 호스트 간 이런 트래픽 세그멘테이션부터 보안 정책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느 서버 중 하나가 CX10K에 연결되어 있다면 VLAN이 같든 다르든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보안 적용이 어려웠던 서비스들, 하이퍼바이저라든가 백업 시스템, 기타 어플라이언스들까지도 CX10K만 연결되어 있다면 모두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X 스위치를 활용하게 되면 가상 머신의 호스트 서버와 터널링을 통해서 VM과 VM 간의 트래픽 제어부터 해서 렉과 렉 사이의 트래픽 제어까지 완전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구도, 높은 비용들이 필요했다면 이제 아루바 CX10K 만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VXLAN 패브릭 기반의 세그멘테이션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위치에 적용되고 있는 스테이트풀 서비스는 많은 부분을 특히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차세대 방화벽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CX만 스위치가 제공하는 규모의 그런 가까운 걸 성능을 제공하려면 시간당 4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아니면 고객은 모든 서버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로 트러스트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CX만 스위치, CX10K 스위치를 통해서 네트워크 패브릭을 확장할 때 비용을 절약하고 분산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보다 3분의 1의 TCO로 100배의 확장성과 10배의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CX만 스위치는 동급의 솔루션 대비해서 약 180만 달러 또는 250만 달러까지도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X 스위치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CX 스위치는 다양한 관리 도구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루바 CX 스위치는 네트워크 분석 엔진을 모두 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의 모니터링 방식들은 SNMP 같은 걸 통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확한 원인 분석에 또 다른 시간들이 계속 소요가 되게 되고 연관관계 분석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CX의 NA라고 하는 이 분석 엔진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는 모니터링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운영자는 이제 각 스위치에 파이썬 기반의 에이전트 스크립트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 조건이나 인계값을 설정하고 그 조건이 트리거가 되면 수행할 조치사항까지 스크립트로 구성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으로 조치까지 내려질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스크립트 작성하기가 좀 어렵다면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기덥과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거기 아루바 센트럴의 강력한 AIOps 기능을 활용한다면 더 빠른 트러블 슈팅과 이슈 예측이 가능합니다. NA에서 올라온 다양한 이벤트와 알람들을 이제 아루바 센트럴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또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 분석과 함께 조치 사항까지, 권고 사항까지도 바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또 다른 도구로는 넷에디트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스위치를 한두 개 운영하는 경우는 없죠. 아루바 CX 스위치를 대규모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펌웨어 관리부터 구성 관리, 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하지만 넷에디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일괄로 확인할 수가 있고 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CX 스위치를 중앙에서 수집해서 구성 정보부터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또는 내가 특정 정책을 한 번에 특정 시간에 바로 배포해서 적용할 수도 있게 스케줄링을 작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NA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CX 스위치를 또 초기 프로비저닝할 때 더 이상 콘솔 케이블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블루투스를 통해서 모바일로 프로비저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스위치의 템플릿을 넷에디트로 내려받아 와서 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바로 컨피그를 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스위치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때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데이터 센터나 통신실을 돌 때마다 노트북이라든가 콘솔 케이블을 들고 다닐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도구는 바로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 AFC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정의형 데이터 센터 SDDC라든가 그다음에 SDN 환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AFC라는 도구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HP의 심플리비티라든가 아니면은 VM웨어, 뉴타닉스 같은 걸 사용하고 있다면 가상 머신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작업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AFC를 통해서 이제는 서비스 배포하기 전에 빠르게 네트워크 패브릭을 구성하고 적용해서 각 서비스 담당자 간의 협업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는 이제 아루바 CX 스위치와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상화, 하이퍼 컨버지드, HP 컴퓨팅이라든가 스토리지 환경에서 패브릭에 대한 프로비저닝과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가상화, 스토리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IT 서비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으로 자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IT 관리자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서버라든가 VM 관리자도 이제 단일 VM웨어 콘솔에서 패블릿 작업을 모두 다 프로비저닝을 하고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하고 간소화된 그런 운영 모델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가 CX 스위치의 조합을 통해서 비단 HP 환경뿐만 아니라 HP가 아닌 VM웨어라든가 뉴타닉스 같은 그런 타사 IT 자동화 프레임워크의 패브릭 프로비저닝부터 에코시스템의 통합의 이점까지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배포 단계에서 패브릭 컴포저는 설정이라든가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환경 구축을 상당히 간소화하게 됩니다. 또 일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vSphere 같은 제품의 가상 네트워크 변경 사항이 바로 아루바 스위치에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변경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확장이 필요하다면 패브릭 컴포저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아루바 스위치 환경을 확장할 수 있으며 다른 솔루션 간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쉽게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패브릭 컴포저는 VM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이고 API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REST API 또는 웹훅을 통해서 아루바 CX 스위치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솔루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REST API나 소프 기반의 API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패브릭 컴포저는 서드파티 솔루션 간에 통신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통합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HTML5 GUI나 또는 패브릭 컴포저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신 GUI 인터페이스에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패브릭 컴포저를 자동화 프레임워크에 구축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루바 패브릭 컴포저를 활용해서 보다 인텔리전트하게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스위치였던 CX만 스위치는 펜산도 관리 도구인 PSM이라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FC를 활용하게 된다면 아루바 CX만 스위치는 기본 네트워크 및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으로 AFC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AFC로 모든 스위치의 네트워크 구성과 방화벽 정책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펜산도의 PSM과 정책을 동기화해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AFC 솔루션 하나로 네트워크 관리와 함께 펜산도 정책 관리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보안팀에서 펜산도 서비스를 운영 관리를 한다면 AFC가 아닌 PSM을 또 직접 활용하도록 이렇게 역할별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루바는 HP 네트워킹의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HP는 엔터프라이즈에 아주 강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IT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루바의 네트워킹 제품과 HP의 서버, 스토리지 이런 시스템들 간의 연동 작업은 보다 큰 시너지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루바는 이미 엣지 영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단일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면서 운영자에게 보다 나은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적인 다양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베어메탈 서버부터 HCI 스토리지까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연계해서 원활한 데이터 센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테스트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루바의 CX 스위치 모델들은 HP의 다양한 시스템과 호환성 작업부터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라이언트 DL 서버부터 해서 심플리비티, 아폴로, 스포돔, 님블 스토리지까지 다양한 시스템들과 CX 스위치 간 연결을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루바 CX 스위치와 님블 스토리지, 그 다음에 심플리비티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문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플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심플리비티 디플로이먼트 메이저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연결과 구성이 마법사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SAP 하나 슈퍼돔 플렉스에서는 기존 제한됐던 저희 커메어 스위치 대신에 이제 아루바 CX 스위치로 대체가 됩니다. 매니지먼트 용도로는 6300M, TOR 스위치로는 8325 스위치가 저희가 제한이 되고 있고요. CX 스위치로 변경이 되면서 더 높은 가용성과 또 유연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 업다운에 대한 인증도 저희가 또 취득하고 있습니다. HP 서버 시스템과 스토리지를 연결할 때 센 스위치가 아닌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방식에서 아루바 CX 스위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1G부터 100G, 400G까지 다양한 옵션의 이 이더넷 스위치는 스토리지 연결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 연결되는 시스템의 닉카드부터 트랜시버, 케이블은 모두 아루바와 HP 간에 서로 호환성 검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패킷 손실도 없고요. 가장 높은 호환성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님블과 같은 메인 스토리지부터 해서 HCI 제품군들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까지 모두 아루바 CX 스위치 간의 연결을 통해서 검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지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아루바 스위치 제품군을 함께 구매해서 구성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토리지 패브릭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HP와 아루바가 만나서 더 멋진, 더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루바는 HP 솔루션들과 계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퍼런스 사례를 검증하고 있고 또 상호 장비 간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과 구성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된 사항들은 저희 레퍼런스 가이드 문서를 통해 가지고 보다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루바 CX 스위치는 아루바가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차세대 스위치입니다. 설계부터 설치, 모니터링, 유지 관리를 그 어떤 솔루션보다 쉽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단일 운영 환경과 아키텍처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HP의 다양한 소프트 옵션들과 아루바의 에코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CX 스위치는 단순히 스위치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HP와 아루바는 이제 서비스형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단순히 제품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비스를 거기에 얹어서 애저 서비스 모델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과 복잡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이러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보다는 제조사에게 이 역할을 맡기고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을 받으면서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하시면 어떨까요? 고객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만 주시면 저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얹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부터 구축, 모니터링, 유지 보수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다 아루바가 케어하게 됩니다. 바로 그린레이크라는 서비스형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객이 그린레이크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희 CX 스위치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옵션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케어뿐만 아니라 프로케어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해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가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아루바 CX 스위치의 워런티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갖고 있습니다. 제품이 EOS가 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하드웨어 워런티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EOS가 되더라도 EOS 발표 이후에 5년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세밀한 서비스라는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케어라든가 프로케어 같은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루바는 2002년 창립하고 4년 만이 2006년에 가트너에서 매직쿼드런트 리더로 선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16년 연속 리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제조사보다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계속적인 발전과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이 바로 아루바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루바는 발전과 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기술력을 믿고 엣지 영역, 캠퍼스 영역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도 아루바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부 매니저님, HP 아루바 차세대 데이터 네트워킹에 대한 유익한 소개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하나 정도만 선택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쭉 볼게요. 우선 앞선 몇 개 질문들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아루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레퍼런스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이 저희 아루바 CX 스위치를 갖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차근차근 지금 POC와 함께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아루바 CX만의 특정한 기능들, 뭐 VOQ라든가 VXX라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고가용성뿐만 아니라 특정이 트래픽에 몰리는 환경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먼지부터 지금 10G, 100G까지 모두 다 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객분들이 어떠한 니즈 사항들, 요구 사항들에 따라서 그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스위치 제품들을, 모델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데이터 시트라든가 아니면 브로셔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제품들을 선택해서 저희 영업사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그런 것들을 POC라든가 통해 가지고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나기문 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기존 HP 네트워크 커미어 솔루션인 것 같고요. 아루바 네트워크 솔루션 간 중첩되는 부분은 아루바로 통합되는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로드맵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 기존 HP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겠죠. HP의 커미어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루바 스위치, 뭐 2930이라든가 이런 제품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루바 스위치들, 프로비저닝 OS를 쓰던 두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커미어 제품들은 커미어 제품 라인업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면서 별도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아루바 스위치들은 이제 아루바 CX로 점점 좀 통합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루바의 이제 기존 저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라든가 기능들은 이제 아루바 CX 스위치 위주로 많이들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서 뭐 향후 좀 더 차세대 기능들을 원하거나 뭔가 좀 더 발전된 그런 환경들을 원한다면 아루바 CX 스위치를 검토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베이넥스 권대현 이사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기간 경쟁 제품 서버 스토리지를 소개해드릴 베이넥스 권대현 이사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료는 아래와 같고, 금일 설명드릴 저희 기존 베이넥스 제품에서 사실 B9C의 제품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 이유는 베이넥스가 원래 10월까지 제품이 조달 쇼핑몰에 등록돼 있고, B9C는 저번 주에 조달 쇼핑몰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존 베이넥스는 스카이레이크 기준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캐스케이드로 변경되면서 B9C 서버에 캐스케이드 서버로 변경됐고, 스토리지도 기존 모델에서 광 스토리지 2개와 낫 스토리지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로 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의한 법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각종 법적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사가 해당되는 것은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의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제도에 의해서 되는
제도에 관계되는 겁니다. 하단에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중소기업 제품 공봉구매 제도에 이해되어 자료에 발췌했는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 제도는 그 공공기관이 연 50% 이상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를 하는 데에서 됐고,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을 연 단위로 통보, 구매 목표 비율 제시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 그리고 뭐 대학교, 지방공사, 지방의료원 이렇게 관계됩니다. 중기관 경쟁 제품 중에서 이제 2016년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서 2021년 적용되는 대상은 그 자색편에 보이다시피 2016, 17, 18년도, 그리고 우측에 보는 컴퓨터 서버 보면 2021년까지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는 CPU 소켓이 1소켓일 때는 전체에 해당됐지만 CPU가 2소켓일 때는 클럭 펄스가 2.6기가 이하에서만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뭐 뒤편에 나오겠지만 컴퓨터 서버 올해부터는 이제 1소켓은 CPU 전체 동일하고 2소켓은 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스크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에 21년에는 100테라랑 유저블 실용량 100테라랑 캐시 메모리 16기가 이하였는데 2021년까지는 10테라면서 캐시 메모리 32기가, 그리고 피지컬 용량 200테라 이하이고 캐시 메모리 32기가 이하의 제품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2024년에 적용되는 것은 계속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 상황인데, 컴퓨터 서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PU 2개 이하는 3.0GHz까지 제품이 변경되었고, 그 한 개는 전체 다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어레이는 실용량 100테라 이하, 또 물리적 용량 200테라 이하이면서 캐시물이 32기가에서 64기가 이하 제품에 대해서 한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시장은 실질적으로 서버 시장은 계속 그래프에 보다시피 그렇게 크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기관 경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기관 경쟁 제품이나 제품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유는 대부분 통합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다 보니까 이 스토리지 중기관 경쟁 제품 스토리지는 특정 부분에 사용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존의 베이넥스랑 BN9C의 제품은 BN360, BN380 두 타입입니다. 360은 원유 베이스, 380은 투유 베이스입니다. HP DL360, DL380 젠10 베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넥스 서버는 스카이레이크 CPU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되었고, 저희 지금 저번 주에 올라왔는 BN9C 서버는 캐스케이드 CPU에 기반되었습니다. BN360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원유 서버고, 그리고 모든 부품은 HP 부품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펌웨어 동일합니다. BN380은 360과 다르게 2P, 그리고 2U의 서버이고, 동일하게 HP 이 부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BN360은 특징은 실질적으로 스카이레이크 캐스케이드 장착되고, 그리고 플래티넘 골드 실버, 그리고 코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모리는 최대 8테라까지, 그리고 32개 딤 슬롯 있고, 디스크는 SATA, SAS, SSD, NVMe 지원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보시다시피 IO 슬롯은 최대 3개까지, 렉 타입은 원유입니다. 그리고 BN380은 최대 CPU 2개 동일하게, 그리고 스카이레이크, 캐스케이드, 그리고 아이스레이크까지, 플래티넘, 골드, 실버,
코어 수 동일하고 AMD EPIC 장착됩니다. DDR4 그리고 최대 8TB까지 메모리 장착되고 SATA, SAS, SSD, NVMe 지원합니다. SFF, LFF 24개, 12개 장착되고 PCI 슬롯이 380은 8개 있습니다. 2U 서버입니다. 주요 특징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일하고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적합합니다. AI 및 분석, 가상화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HPC 그리고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합니다. 윈도우, 리눅스, VM 그리고 시트릭스 그리고 우분투, 오픈 환경인 우분투, 센토OS 등. 다음으로 넘어가면 스토리지 저희가 두 종류 있습니다. BS2000 시리즈와 BS2000 시리즈인데 BS2000 시리즈는 강 스토리지고 BS2000 시리즈는 NAS입니다. BS2000 시리즈는 HP MSA 2060을 기반으로 했는 저희 장비이고 우측에 보시면 2U고 듀얼 컨트롤러 그리고 9개 엔클로저 장착되고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16기가 FC를 기반으로 아이스카시 10기가 최대 8포트까지 지원합니다. 캐시는 24테라, 최대 8테라까지 지원해주고 레이드는 0, 1, 5, 6, 1, 0, MSD, BP 플러스 지원해주고 성능은 최대 32만 5천 IOPS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대 확장 용량은 SF 기준으로 2.5인치 기준으로 240개, 3.5인치 기준으로 120개, 최대 1.92 페타바이트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지원 드라이브는 SFF는 SSD 보시는 것 같이 있고 그리고 일반 SAS 그리고 SATA, LFF도 마찬가지입니다. SAS, SATA, SSD 다 장착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은 스냅샷 가능하고 그리고 볼륨 카피도 가능하고 심플바이징 가능합니다. BS2000의 주요 특징은 확장성 및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관리 요용성 좋고 용이성 좋고 고객 투자 보호 가능하고 성능 고성능 그리고 고가용성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일한 설명입니다. BS2000 NAS 스토리지 소개드리면 1U랑 2U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앞에 설명드렸던 BN360, BN380 베이스입니다. 프로세서는 블론저 3104 1.7GHz 6코어 탑재되고 실버 4112 2.6GHz 4코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8GB, 16GB, 최대 192GB, 384GB. 저장 공간은 OS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는 4개의 LFF 그리고 12개의 LFF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레이 컨트롤러는 저희 BM360, BM380에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어레이 카드 P408i-ASR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NIC는 1기가짜리 4개고 파워 스프라이는 800W짜리 2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BS2000에 대한 주요 특징은 시스템 관리 쉽고 보안성 적용되고 중복 제거 가능합니다. 별도 장비 없이 안티바이러스 가능하고 신볼륨에 대한 공간 액수 가능합니다. 당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BN9C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셔가지고 BN9C 치시면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서버 두 종류가 보이실 겁니다. 컴퓨터 서버는 11대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BN360 S2 4개 모델, BN380 S2 7개 모델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모델은 금액별로 나와 있고 CPU, 메모리의 차이에 의거하고 뒤편에 확장자 H 붙는 거는 HBA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U 모델인 380 모델도 동일합니다. 380은 360과 동일하게 모두 다 2CPU입니다. 골드, CPU 골드 꼽혀 있고, 그리고 뒤편에 가시면은, 제일 하단 모델은 CS380 CG2T는 실적으로 엔비디아
카드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광 스토리지 2개,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있는 베이넥스 컴퓨터 서버는 보시다시피 지금 스카이레이크 제품을 해서 10월에 당정입니다. 디스크 어레이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BN480 GPU 서버 단대인데 얘는 기존의 모델과 조금 다르게 GPU의 수급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모델입니다. 저희 컨택 할 때는 제한테 dykwm@bnrc.co.kr 아니면 dykwm@bnx.co.kr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파트너 세일즈는 좀 전에 저한테 위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고, 시스템 설치는 저희 협력사나 지역 총판 저희가 직접 설치 지원해 드립니다. 딜리버리는 스토리지는 30일이고 서버는 10일입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은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대전, 대구, 부산, 강주에 대한 기술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대현 이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Q&A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PU 2개 클럭스 3.0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다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거는 3.0에 대해서 무조건 중소기업 경제 제품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2.6에서 3.0 CPU 2개, CPU 소켓을 2개로 탑재될 때는 3.0 이하까지 저희가 탑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무조건 구매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하나 볼게요. BN360, 380S2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360과 380은 HP,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L360, DL380 두 개의 모델과 동일합니다. 360은 원유 서버이고 380은 투유 서버입니다. 확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CPU는 둘 다 2P 탑재되지만 그리고 메모리 확장성 그리고 PCI 슬롯의 확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한 가지 더, 프레임웨어는 HP DL360, 380과 호환이 되는지, 베이넥스 서버가. 네. 예, BN360, 380이랑 HP DL360, 380과 드라이버 펌웨어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HP에 사용하시는 드라이버 펌웨어, 기타 HP에서 확정해 주신 오픈소스까지 동일하게 다 호환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인 권대현 이사님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소개 Q&A까지 완료했고요.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프트콘을 전달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A 올려주신 분들의 아직 답변 못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답변을 달 것이고 메일로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또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